칼날이 목을 스치는 순간 그녀는 웃었습니다. 전하, 신첩은 끝까지 전하의 여자였사옵니다. 능지처참, 조선 최악의 형벌. 그녀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순간에도 궁궐 안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괴물이 죽었다. 조선을 망친 요부가 드디어 죽었다. 저작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백성들은 돌을 던지고 신하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궁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조선 전체가 한 여자의 죽음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칼을 든 것도 왕자에 오른 것도 군대를 거느린 것도 아닌 한 여자가 어떻게 조선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는지, 어떻게 왕조차 두려워하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신하들을 침묵시켰는지. 그녀의 이름은 장록수. 왕보다 더 무서웠던 여자. 역사가 가장 증오한 이름. 조선이 가장 빨리 지우고 싶었던 기억. 그녀는 정말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희생자였을까요? 오늘 AM153 고전 이야기는 역사가 괴물로 낙인 찍은 한 여인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역사 속 진실을 찾아가는 우리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1506년 봄, 한양 남산 기슭의 허름한 기생집. 촛불 하나 제대로 켜지 않은 방에서 한 여자가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25살 장록수. 거울 속 얼굴은 절세가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홀릴 만한 미모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냉정함, 계산, 그리고 끝없는 굶주림. 나는 이곳에서 죽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올라간다. 천민, 기생, 관노의 딸. 조선 사회에서 그녀의 신분은 밟히고 버려지고 잊혀지는 운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같은 기생 언니가 양반에게 맞아 죽는 것을, 친구가 빚에 쫓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어머니가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을. 조선에서 천민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소모품이었습니다. 왜 나는 여기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어린 녹수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우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을, 신분은 바꿀 수 없지만 권력은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20살이 되던 해 겨울, 장록수는 한양 최고의 기생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권력자들을 만났습니다. 대신들, 상인들, 무관들. 그들은 술에 취해 권력을 자랑했고 비밀을 떠벌렸고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장록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누가 누구를 경계하는지, 누가 왕의 총애를 받는지, 누가 다음 사화의 희생자가 될 것인지, 누가 권력을 잃어가고 있는지, 누가 반역을 꿈꾸는지. 그녀는 권력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나갔습니다. 권력은 힘이 아니라 정보와 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알았습니다. 연산군, 미친 왕, 광기의 군주. 하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남자.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대신이 말했습니다. 왕은 미쳤어. 어머니를 죽인 신하들을 찾아 밤낮으로 고문하고 있다지. 궁궐 안은 비명으로 가득하다던데. 다른 대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감히 왕을 말리겠나. 곁에 있는 자들은 모두 죽거나 도망쳤는데 왕은 이제 완전히 혼자야. 장록수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왕은 외롭구나. 그리고 외로운 왕은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며칠 후 그녀는 기회를 잡습니다. 연산군이 궁 밖으로 행차를 나옵니다. 민간의 기생들을 불러 모으는 연회. 다른 기생들은 떨었습니다. 저 미친 왕 앞에서 실수라도 하면. 어젯밤 궁녀 하나가 왕에게 죽었다던데. 눈도 마주치지 말자. 조용히 있다가 나가야 해. 소문은 이미 한양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광기.
갑자사화로 죽어간 수백 명, 무오사화로 사라진 선비들, 왕의 분노 앞에서는 대신도 왕족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 하지만 장록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놓치면 영원히 기생집에서 늙어갈 것이라는 것을. 연회장,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기생들이 왕 앞에서 춤을 춥니다. 검은고 소리가 울려 퍼지고 향이 피어오르고 술이 흐릅니다. 연산군은 지루한 표정으로 술잔만 기울입니다. 눈빛은 공허했고 표정은 차가웠고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 기생이 다가가 노래를 부릅니다. 연산군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습니다. 다른 기생이 가장 아름다운 춤을 춥니다.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신하들이 긴장합니다. 왕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누군가는 죽습니다. 그때 장록수가 앞으로 나섭니다.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술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왕을 똑바로 올려다봅니다. 전하, 연산군의 눈빛이 그녀에게 꽂힙니다. 무엇이냐? 신첩은 춤을 추러 온 것이 아니옵니다. 그럼 무엇을 하러 왔느냐? 전하의 마음을 읽으러 왔사옵니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집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입니다. 저 여자가 미쳤나? 왕 앞에서 저런 말을. 하지만 연산군은 천천히 미소를 짓습니다. 내 마음을 읽는다? 재미있구나. 그럼 말해보아라.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장록수가 조용히 왕을 바라봅니다. 몇 초의 침묵. 전하께서는 지금 외로우십니다. 연산군의 눈빛이 변합니다. 외롭다고? 그렇다옵니다. 왕좌 위에 계시지만 전하 곁에는 아무도 없사옵니다. 신하들은 전하를 두려워하고 궁녀들은 전하를 무서워하고 백성들은 전하를 피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전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침묵. 연산군의 손이 떨립니다. 계속 말해보아라. 전하께서는 강하신 왕이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강한 왕이옵니다. 하지만 강한 왕일수록 더 외로운 법이옵니다. 신첩은 그 외로움을 알 것 같다옵니다. 너도 외로웠느냐? 그렇다옵니다. 신첩은 천민이옵니다. 아무도 신첩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사옵니다. 전하와 신첩은 다른 듯 같사옵니다. 전하는 높은 곳에서 외로우시고 신첩은 낮은 곳에서 외로웠사옵니다. 연산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궁으로 들어오라. 신하들이 경악합니다. 저 천한 기생을 궁으로? 하지만 연산군의 명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록수는 궁궐로 들어갑니다. 칼을 들지 않고 권력을 빼앗지 않고 단지 말 한마디로 그녀는 조선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궁궐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연산군의 광기는 이미 조선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갑자사와 무오사와 수백 명의 목이 떨어졌고 왕을 거스른 자들은 삼족이 멸했고 의심받은 자들은 고문당했습니다. 궁녀들은 밤마다 속삭입니다. 저 왕은 미쳤어. 언제 우리 차례가 될지 몰라. 내일도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을까? 어젯밤엔 넷이 둘이 사라졌어. 공포, 궁궐 전체를 지배하는 공기. 사람들은 발소리를 죽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숨을 죽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장록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연산군의 광기 속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광기는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외로움은 예측할 수 있다. 왕은 외로움 때문에 미쳐가고 있다. 궁에 들어온 첫날 밤, 장록수는 연산군의 침전으로 불려갑니다. 왕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깨진 도자기가 널려 있고 찢어진 병풍이 바닥에 있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고 했지? 그렇다옵니다, 전하. 그럼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말해보아라. 장록수가 조용히 왕을 바라봅니다. 몇 초의 침묵. 그녀는 연산군의 눈을 읽고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깊고 깊은 외로움. 전하께서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계시옵니다.
연산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무슨 소리냐? 패비윤 씨, 전하의 어머니이시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분. 전하께서는 그분을 밤마다 그리워하시옵니다. 입 닥쳐라. 연산군이 술잔을 집어던집니다. 도자기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납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장록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전하, 신첩에게 화를 내셔도 됩니다. 신첩을 죽이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진짜 원망할 자들에게 향해야 하옵니다. 진짜 원망할 자들, 어머님을 죽인 자들, 선왕을 속인 신하들, 패비를 모함한 간신들, 그들은 아직도 살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사옵니다. 연산군의 눈에 불길이 타오릅니다. 그래, 그들이 어머니를 죽였다. 전하, 어머님께서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사옵니다. 죄도 없이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으셨사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그 원수들을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으시옵니다. 연산군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 나는 왕이다. 나에게는 힘이 있다. 그들을 모두 찾아내 복수하겠다. 장록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신첩이 전하를 도와드리겠나이다. 며칠 후 사화가 시작됩니다.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신하들이 하나둘 잡혀옵니다. 윤필상, 이세좌, 권주, 한명회의 후손들, 그들의 비명이 궁궐을 가득 채웁니다. 참수, 유배, 삼종멸, 고문, 피가 흐릅니다. 하지만 장록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복수는 권력을 정당화하는 가장 좋은 명분이다. 왕은 지금 정의를 실현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을 뿐이다. 어느 날 밤, 연산군이 술에 취해 침전을 뒤집습니다. 다들 나를 배신한다. 신하들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도자기가 깨지고 병풍이 찢어지고 가구가 부서집니다. 궁녀들은 벌벌 떨며 밖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장록수만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연산군의 손을 잡습니다. 전하, 비켜라. 너도 날 버릴 거 아니냐? 신첩은 전하를 버리지 않사옵니다. 거짓말. 모두가 날 버렸다. 어머니도 날 버리고 죽었다. 신첩에게 전하는 이 세상 전부이옵니다. 전하가 없다면 신첩은 다시 천민으로 돌아갈 뿐이옵니다. 그러니 신첩은 전하를 배신할 수 없사옵니다. 연산군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녹수, 전하, 세상이 전하를 배신해도 신첩만은 전하 곁에 있겠나이다. 전하께서 무너지시면 신첩도 함께 무너질 것이옵니다. 신첩의 운명은 전하의 운명과 하나이옵니다. 그날 밤부터 연산군은 장록수만을 믿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대신들이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 민생이 도탄에 빠졌사옵니다. 부디 선정을 베푸소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연산군이 상소를 읽다가 장록수를 돌아봅니다. 녹수, 내 생각은 어떠하냐? 대신들이 숨을 죽입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국사의 입을 여나. 하지만 장록수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전하, 저 신하들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되옵니다. 왜냐? 저들은 전하를 약하다고 여기고 있사옵니다. 전하께서 백성을 걱정하신다면 저들은 전하를 무시할 것이옵니다. 왕이 백성을 염려하면 신하들은 왕을 가벼이 여깁니다. 무시한다고? 그렇다옵니다. 왕은 강해야 하옵니다. 두려워해야 하옵니다. 사랑받으려 하면 얕잡아 보일 뿐이옵니다. 전하, 역사를 보소서. 사랑받은 왕들은 신하들에게 조종당했사옵니다. 연산군의 눈빛이 차갑게 식습니다. 상소를 올린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신하들이 끌려갑니다. 비명이 들립니다. 장록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을 지배하는 방법은 왕의 두려움을 먹이는 것, 그리고 자신을 왕의 유일한 안식처로 만드는 것. 밤이 깊어갑니다. 연산군이 장록수를 껴안습니다.
녹수, 너만 있으면 된다. 세상이 다 사라져도 너만 있으면 된다. 신첩도 그러하옵니다. 전하.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습니다. 권력? 그녀는 이제 그것을 손에 쥐기 시작했습니다. 1510년. 궁궐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신하들은 입을 다물고 백성들은 숨을 죽였고 궁녀들은 그림자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녹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결정 뒤에는 항상 그녀가 있었고 왕의 분노 뒤에는 항상 그녀의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신 성희안이 연산군에게 간언합니다. 전하, 후궁 장씨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사옵니다. 부디 이를 제지하소서. 천한 출신이 국사에 관여하는 것은 조선의 법도가 아니옵니다. 연산군이 장녹수를 봅니다. 장녹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전하, 성희안 대감께서는 신첩을 제거하려 하시옵니다. 무슨 소리냐? 신첩이 사라지면 저들은 전하를 마음대로 조종할 것이옵니다. 신첩은 전하의 방패이옵니다. 저들이 신첩을 치는 것은 전하를 치는 것과 같사옵니다. 연산군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감히 녹수를. 전하, 신첩은 괜찮사옵니다. 신첩 하나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다만 저자가 살아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역모를 꾀할 것이옵니다. 신첩을 제거한 후 그 다음은 전하를 칠 것이옵니다. 신첩은 전하와 저들 사이의 벽이옵니다. 그 벽이 사라지면 저들이 전하를 공격할 것이옵니다. 다음 날 성희안은 역모죄로 잡혀가 참수당합니다. 그의 가족들도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들은 처형되고 딸들은 광기가 되고 손자들은 노비가 됩니다. 궁 안에서 사람들이 속삭입니다. 왕보다 녹수가 더 무섭다. 왕은 있지만 녹수는 기억한다. 녹수의 눈에 띄면 죽는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감정적이었습니다. 분노했다가도 금방 잊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녹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무시했는지, 누가 뒤에서 욕을 했는지, 누가 연산군에게 자신을 비난했는지, 누가 자신을 천하게 봤는지, 그리고 그녀는 하나하나 갚아나갔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신하가 은밀히 장녹수를 비판합니다. 후궁 주제에 국사에 관여하다니 천한 기생 출신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 말은 장녹수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날 밤 그 신하의 집에 군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역모죄.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신하는 참수되고 그의 아들은 노비가 되고 딸들은 광기로 보내집니다. 장녹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십니다. 권력은 두려움으로 지켜지는 것. 사랑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어느 날 밤 궁녀 하나가 장녹수 앞에 끌려옵니다. 이 계집이 마마를 욕했다고 하옵니다. 장녹수가 궁녀를 내려다봅니다. 무엇라 했느냐? 마마, 신첩은 사실대로 말하라. 거짓말하면 더 고통스럽게 죽는다. 궁녀가 떨며 고백합니다. 신첩이 마마께서 천한 출신이라 기생이었다고, 전하를 유혹했다고. 찰싹. 장녹수가 손을 들어 궁녀의 뺨을 때립니다. 천한 출신? 용서하소서. 나는 천하다. 그것이 사실이다. 나는 기생이었다. 그것도 사실이다. 궁녀가 고개를 듭니다. 무슨 소리인가? 장녹수가 차갑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고 너는 죽을 것이다. 천함과 귀함이 무슨 소용이냐? 권력이 있는 자가 이긴다. 신분이 높아도 권력이 없으면 천민에게 죽는다. 그것이 이 세상의 진짜 법칙이다. 조선의 법도? 그런 건 권력 앞에서 아무 의미 없다. 궁녀는 그날 밤 혀가 잘린 채 쫓겨납니다. 장녹수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자비는 100번의 도전을 부릅니다. 한 번의 용서는 100번의 배신을 낳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연산군이 묻습니다. 녹수, 내가 신하들에게 미움받는 것 같구나. 전하, 어찌하면 좋겠느냐? 나는 좋은 왕이 되고 싶다. 장녹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전하, 사랑받으려 하지 마소서. 뭐? 왕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옵니다. 저들이 전하를 사랑한다면 언젠가 배신할 것이옵니다. 하지만 두려워한다면 절대 거역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하지만 백성이 무엇이옵니까?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린 왕이옵니다. 백성은 왕을 섬기는 것이 도리이옵니다. 백성이 왕을 사랑할 필요는 없사옵니다. 다만 복종하면 되옵니다. 전하, 역사를 보소서. 백성에게 사랑받은 왕들은 결국 신하들에게 조종당하고 폐위되었사옵니다. 연산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역시 녹수만이 나를 이해한다. 역시 너만이 진실을 말한다. 그날 이후 연산군의 폭정은 더욱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장녹수는 왕의 곁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전하, 저자를 살려두면 후환이 될 것이옵니다. 전하, 저들은 전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하, 피로 보여주소서. 전하, 망설이시면 안 되옵니다. 왕은 명령했고 칼은 떨어졌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칼을 든 것은 장녹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궁궐은 이제 하나의 감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장녹수를 두려워했습니다. 왕조차도. 어느 날 연산군이 새로운 궁녀를 총애하기 시작합니다. 18살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 연산군은 그녀를 자주 불렀습니다. 궁녀들이 수군댑니다. 녹수 마마께서 어찌하실까? 저 궁녀 불쌍하게 됐어. 일주일도 못 버틸 거야. 녹수 마마의 눈에 띄면 끝이야. 장녹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침착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며칠이 지납니다. 어느 날 밤, 그 궁녀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얼굴에 끓는 물이 뿌려진 채 누가 궁녀들이 달려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범인을 찾지 못합니다. 장녹수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 다음 날 연산군이 장녹수에게 묻습니다. 어젯밤 일을 아느냐? 어찌된 일이옵니까, 전하? 궁녀 하나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그것 참 안타까운 일이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사옵니까? 연산군이 장녹수를 뚫어져라 봅니다. 하지만 장녹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전하, 궁하는 위험한 곳이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칠 수 있사옵니다. 특히 분수를 모르고 높은 곳을 넘보는 자는 더욱 그러하옵니다. 연산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어떤 여인도 연산군 곁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장녹수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내시 한 명이 장녹수 앞에 끌려옵니다. 이자가 마마를 욕했다 하옵니다. 장녹수가 내시를 봅니다. 무어라 했느냐? 내시가 땅에 엎드립니다. 용서하소서 마마.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하라. 소인이 마마께서 요부라. 전하를 홀렸다고. 천한 것이 권력을 탐한다고. 장녹수가 웃습니다. 요부? 맞다. 천한 거? 맞다. 내시가 고개를 듭니다. 나는 요부다. 천한 기생 출신이고 권력을 탐하며 왕의 총애만으로 이 자리에 있다. 마마. 하지만 너는 뭐냐? 내가 진실을 말했다고 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감히 입을 놀린 대가로 혀를 잃을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이 궁궐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때로 거짓말보다 위험하다는 것을. 세상은 진실로 돌아가지 않는다. 권력으로 돌아간다. 내시는 그날 혀가 잘렸습니다. 궁하는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원로 대신이 연산군을 찾아옵니다. 전하, 후궁장씨를 제거하소서. 저 여인이 조선을 망치고 있사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신하들이 죽어가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사옵니다. 연산군이 차갑게 웃습니다. 경들이 조선을 걱정하는가? 아니면 녹수가 두려운 것이냐? 전하, 저 여인은 물러가라. 녹수를 건드리는 자는 과인을 건드리는 것이다. 경이 만약 다시 녹수를 거론하면 영모로 다스릴 것이다. 대신이 물러갑니다. 그날 밤 그 대신의 집에 군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영모제, 대신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처형됩니다. 장녹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권력은 칼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지켜지는 것. 사랑은 배신을 낳지만 공포는 복종을 낳는다. 그녀는 그 법칙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를 잊었습니다. 두려움은 언젠가 반드시 폭발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발의 불씨는 이미 조선 곳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신하들은 몰래 모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조선이 망한다. 연산군을 폐위해야 한다. 장녹수를 제거해야 한다. 반정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녹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무시했습니다. 저들이 감히 나를. 그녀의 교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519년 조선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신하들은 침묵하고 왕은 광기에 빠졌고 나라는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녹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산군이 장녹수에게 묻습니다. 녹수, 백성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는구나. 그들은 어리석사옵니다. 전하. 어리석다고? 강한 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실 것이옵니다. 후세가 전하를 기억할 것이옵니다. 연산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녹수, 나는 외롭다. 너무 외롭다. 장녹수가 다가가 연산군을 안습니다. 신첩이 있사옵니다. 전하. 너만 있으면. 다른 건 필요 없다. 세상이 다 사라져도 너만 있으면. 신첩도 그러하옵니다. 전하. 신첩에게도 전하만 계시면 세상은 필요 없사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며칠 후 반정의 소문이 돕니다. 신하들이 모의하고 있다는 것. 군대를 움직이려 한다는 것. 장녹수가 연산군에게 말합니다. 전하, 저들을 모두 잡아들이소서. 누가 배신자인지 모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모두를 잡으소서. 그 중 하나는 반드시 역적일 것이옵니다. 모두를? 그렇다옵니다. 한 명을 살려두면 그 자가 영모를 꾀할 것이옵니다. 전하, 지금은 결단하실 때이옵니다. 연산군이 머뭇거립니다. 처음으로 그는 주저했습니다. 녹수, 그건 너무. 전하. 장녹수가 그의 손을 잡습니다. 전하, 주저하시면 안 되옵니다. 왕은 결단해야 하옵니다. 망설이는 순간 저들이 전하를 칠 것이옵니다. 저들은 지금도 칼을 갈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연산군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생각하겠다. 장녹수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왕이 망설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위험한 신호다. 밤이 깊어갑니다. 궁 밖에서 함성이 들립니다. 반정이다. 연산군을 폐위하라. 조선을 구하라. 군사들이 궁궐로 쳐들어옵니다. 박원종, 성희연, 유순정, 신하들이 군대를 이끌고 궁궐 문을 부숩니다. 연산군이 창백해집니다. 녹수, 어찌된 일이냐? 장녹수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전하, 도망치소서. 아직 늦지 않았사옵니다. 함께 가자. 함께 도망가자. 신첩은 남겠사옵니다. 왜 남는다? 장녹수가 처음으로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신첩이 함께 가면 전하께서 더 위험하옵니다. 신첩 하나 희생하면 전하는 살 수 있사옵니다.
안 돼. 너 없이는 못 살아. 전하. 장록수가 연산군의 뺨을 어루만집니다. 신첩은 전하의 여자였사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옵니다. 신첩은 천민에서 왕의 여자가 되었사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삶은 가치가 있었사옵니다. 문이 부서집니다. 군사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연산군은 끌려가고 장록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군사들이 그녀를 포박합니다. 요부 장록수, 내 죄를 알겠느냐? 장록수가 천천히 웃습니다. 내 죄? 왕을 사랑한 것이 죄냐? 입 닥쳐라. 나는 왕의 여자였을 뿐이다. 왕이 명하면 따랐고 왕이 원하면 속삭였다. 그것이 내 죄라면 왕의 죄는 무엇이냐? 칼을 든 것은 왕이었고 명령한 것도 왕이었다. 나는 단지 말했을 뿐이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승자의 역사는 패자에게 모든 죄를 씌웁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자가 가장 무거운 죄를 짊어집니다. 왕은 폐위되지만 장록수는 죽습니다. 1519년 11월 장록수는 저작거리로 끌려 나옵니다. 능지처참.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요부를 죽여라. 조선을 망친 계집. 전현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다. 드디어 죽는구나. 장록수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형리가 칼을 듭니다. 첫 번째 칼날이 그녀의 살을 파냅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피가 흐릅니다.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돌이 날아옵니다. 침이 날아옵니다. 죽어라, 괴물. 하지만 장록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칼날이 목을 스치는 순간 그녀가 마지막으로 속삭입니다. 나는 권력을 맛보았다. 천민에서 왕의 여자가 되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숨이 끊어집니다. 장록수, 천민으로 태어나 왕의 여자가 되고 조선을 지배했으며 괴물로 죽은 여자. 그녀의 시신은 저작거리에 내걸렸습니다. 경고 또는 본보기. 하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정말 혼자였는지, 그녀가 정말 괴물이었는지, 장록수는 괴물이었을까요? 칼을 든 적도 왕좌에 오른 적도 없는 여자가 어떻게 조선 전체를 지배했을까요? 그녀가 없었다면 연산군은 폭군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연산군이 있었기에 장록수는 괴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역사는 언제나 가장 약한 권력자에게 가장 무거운 죄를 씌웁니다. 왕은 폐위되어 강화도에서 살았지만 장록수는 찢겨 죽었습니다. 왕은 역사에 기록되지만 장록수는 악녀로만 남았습니다. 누가 더 큰 죄인이었을까요? 천민으로 태어나 생존을 위해 권력을 탐했던 여자. 왕의 외로움을 이용해 권력을 쥐었던 여자. 그녀를 괴물이라 부르기 전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조선이라는 사회가 그녀를 괴물로 만든 것은 아닌지. 우리는 아직도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AM153 고전 이야기.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역사의 회색지대를 파헤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